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한국에 다녀간 중국의 다큐멘터리 감독이 한국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중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실제로 겪은 이야기가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을 겪은 것일까요? 도대체 한국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한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회이라고 합니다. 33살 중국인 다큐멘터리 감독이에요. 10년 넘게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왔지만 이번에는 한국에 가게 되는 일정이었어요. 저는 조사를 하기 위해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에 관한 부정적인 뉴스들이 가득했어요. 한국에서 중국인 관광객 폭행 사건, 서울 차이나타운에서 벌어진 차별, 한국 네티즌들의 반중 감정 고조. 헤드라인만 읽어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베이징의 분주한 거리, 사람들은 각자의 세계에 빠져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그들 중 몇 명이나 한국에 대한 진짜 모습을 알고 있을까요? 휴대폰이 반짝였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촬영 파트너인 리풍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일본 여행에서 막 돌아온 그는 도쿄의 깔끔함과 완벽한 서비스에 감탄하며 한국행을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반짝이는 도쿄 거리, 깔끔한 지하철, 공손하고 친절한 직원들의 사진과 함께 한국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뉴스 링크도 여럿 보내왔어요.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저는 항상 표면적인 이야기 너머에 숨겨진 진실을 찾는 일을 해왔거든요. 뉴스가 보여주는 한국과 실제 한국인들의 삶 사이에는 분명 큰 차이가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한국의 진심이라는 다큐멘터리 기획안이 열려 있었어요. 이미 제작비도 승인받았고 단 이틀 뒤면 인천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보내신 음성 메시지에는 눈물이 묻어 있었어요. 우리 아들 뉴스에서 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제발 가지 마. 너무 걱정돼. 가족, 친구들, 심지어 회사 동료들까지 모두가 한국행을 말렸습니다. 마치 제가 전쟁터로 떠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창가에 기대어 베이징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황해 너머,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중국인을 싫어하는 차가운 도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들어온 모든 이야기가 너무 부풀려진 것은 아닐까요? 침대 위에는 소중한 카메라 장비들이 놓여 있었어요. 특히 제가 가장 아끼는 렌즈, 사람들의 진실된 순간을 가장 아름답게 담아내는 그 렌즈가 달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한국인들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로 가득 찬 작은 수첩도 있었어요. 거부의 장막,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제 다큐멘터리의 첫 번째 챕터 제목이 될 것 같았어요. 우리 두 나라를 갈라놓은 부정적 인식이라는 장막. 그 너머에 있는 진실을 카메라에 담고 싶었습니다. 밤늦게 리풍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어요. 너 진짜 고집불통이다. 그래도 널 혼자 보낼 수는 없겠어. 표 예약했어. 같이 갈게. 가슴이 따뜻해지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리풍이 함께라면 이 모험이 훨씬 덜 무서웠거든요. 그는 제가 가장 믿는 카메라맨이자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한국 여행 후기들이 넘쳐났어요. 좋은 경험보다는 불편했던 순간들을 강조한 글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일본과 비교하는 내용이 자주 보였어요. 일본은 규칙과 질서가 완벽하고 친절하지만 한국은 감정적이고 불친절하다는 시기였죠.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제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동안 뉴스와 소셜미디어에서만 보던 나라, 중국인들에게 적대적이라는 그곳에 저와 리풍은 이제 실제로 와 있었습니다. 리풍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저 역시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꼈어요. 이제 진실을 직접 확인할 시간이었으니까요. 공항은 놀랍도록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도처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안내판들이 있었어요. 중국어 안내판을 보는 순간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언어 때문에 완전히 막히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저는 주변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다른 중국인 관광객들도 보였고 그들은 별다른 문제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 같았어요.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수화물 벨트 앞에서 카메라 가방을 꺼내던 중 제 여행 가방이 넘어가면서 노트북과 카메라 렌즈들이 바닥에 쨍그랑 흩어졌습니다. 순간 얼어붙었어요. 비싼 장비들이 망가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놀랍게도 주변에 있던 3명의 한국인들이 동시에 다가와 물건을 주워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조심스럽게 카메라 렌즈를 집어 먼지를 털더니 저에게 건넸어요. 영어로 괜찮은지 물어보는 그녀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공항 직원으로 보이는 한 분이 유창한 중국어로 다가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었어요. 장비에 손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며 추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달라는 친절한 제안까지 해주었습니다. 리풍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뉴스에서 본 적대적인 한국인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으려는데 한 기사님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중국인임을 눈치챘는지 서툰 중국어로 인사했습니다. 니하오. 서울 가십니까? 그의 환한 미소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중국 손님을 많이 만나서 조금 배웠다는 기사님의 말에 리풍은 속삭이듯 제게 말했어요. 일본에서도 이렇게 친절하게 중국어로 말 걸어준 적이 없었다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택시가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기사님은 쉴 새 없이 관광 명소들을 추천해 주셨어요. 비록 소통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와 열정적인 설명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한강을 지나는 순간 서울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고층 빌딩들이 강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도시가 반짝이는 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리풍도 생각보다 훨씬 예쁜 도시라며 감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중국의 제작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한국 측 인터뷰의 3명이 갑자기 취소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반중 정서 때문에 인터뷰하기를 꺼린다는 이유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요 인터뷰 대상자들이 빠진 상태에서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택시는 이제 번화가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네온사인과 한글 간판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리풍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인터뷰이들이 취소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뉴스에서 본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은 뉴스와 달랐어요. 공항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친절했고 택시 기사님도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이들의 거부는 분명 반중 정서가 실재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도 계속 진행하기로 결심했어요. 새로운 인터뷰이를 찾든 아니면 길거리에서 일반 시민들을 만나든 우리는 이 다큐멘터리를 완성할 것입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희를 맞이한 직원은 유창한 중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체크인 과정도 매우 원활했고 심지어 한국에서의 여행 팁이 담긴 중국어 가이드북까지 제공해 주었어요. 호텔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믿기지 않았어요. 아침에는 베이징에서 두려움과 편견을 안고 있었는데 저녁에는 서울의 호텔방에서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분주한 도로,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 이 도시는 과연 저희에게 어떤 경험을 선사할까요? 편견과 차별일까요? 아니면 뜻밖의 환대와 따뜻함일까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됩니다. 계획대로 경복궁에서 첫 장면을 찍을 예정이에요. 새로운 인터뷰이를 구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아침 햇살이 호텔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경복궁에서 첫 촬영을 하는 날이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아침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하기로 했기 때문에 서둘러 준비를 마쳤어요. 로비에서 리풍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카메라 장비를 모두 점검해둔 상태였어요. 어제의 실망감이 가시지 않았는지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인터뷰이들의 갑작스러운 취소가 우리 모두에게 큰 타격이었으니까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우리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기로 했어요. 서울의 지하철은 놀랍도록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역 안내판에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표기도 있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중국어로 대화할 때 누군가 불편한 시선을 보내지는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고, 특별히 우리를 향한 적대적인 시선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웅장한 모습에 잠시 말을 잃었어요. 화려한 색상의 전통 건축물이 아침 햇살 아래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는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근위병 교대식이 진행 중이었어요. 많은 관광객들이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서둘러 카메라를 세팅하고 촬영을 시작했어요. 리풍은 경복궁의 아름다운 풍경을 다양한 각도에서 담아냈고, 저는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건축에 대해 사전에 공부해둔 내용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풀어나갔어요. 촬영이 한창이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혼잡해지더니 많은 관광객들이 한 방향으로 몰려갔어요. 무슨 일인지 살펴보려고 카메라를 든 채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인기 있는 K-팝 그룹의 뮤직비디오 촬영이 있다는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그 혼잡 속에서 누군가가 저를 세게 밀쳤고, 균형을 잃은 저는 옆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제 주머니에서 뭔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당황한 저는 주머니를 확인했고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갑이 사라졌어요.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지갑 안에는 여권, 신용카드, 현금, 그리고 호텔 키까지 모두 들어있었거든요. 곧바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누가 제 지갑을 가져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어. 당황한 목소리로 리풍에게 말했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외국에서 여권을 분실한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 중 하나였으니까요. 리풍은 경찰에 신고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어를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때 한 한국인 여성이 다가왔어요. 그녀는 우리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고 영어로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즉시 경비원을 불러 통역을 도와주었어요. 경비원은 CCTV를 확인하겠다며 우리를 안내실로 데려갔습니다. 리풍은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역시 한국은 위험하다고, 이제 다큐멘터리의 방향이 확실해졌다고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안내실에 들어가려는 순간 한 청년이 뛰어오며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 지갑이 들려 있었어요. 이거 혹시 당신 건가요? 그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기 바닥에 떨어져 있길래. 주인을 찾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지갑을 열어보니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여권, 카드, 현금까지 하나도 빠진 것이 없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보상으로 무언가 드리고 싶다고 했지만
그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어요. 괜찮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그가 떠난 후 리풍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혼란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뉴스와 소셜미디어에서 본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으니까요. 일본에서도 이런 경험 없었어. 리풍이 중얼거렸어요. 누군가 지갑을 주었다면 대부분 경찰서에 맡기지 직접 찾아다니지는 않을 텐데. 우리는 예정대로 촬영을 계속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진실로 한국인들은 우리가 들어온 것처럼 차갑고 배타적일까요? 아니면 그저 몇몇 사건들이 과장되어 퍼진 것일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메뉴판은 한글로만 되어 있어 무엇을 주문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기적처럼 주인으로 보이는 분이 달력 같은 것을 가져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과 중국어 설명이 달린 특별 메뉴판이었어요. 중국에서 오셨죠? 그분이 서툰 중국어로 물으셨어요. 많은 중국 손님들이 와요. 이거 보고 고르세요. 음식이 나오기까지 그분은 계속해서 중국어로 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 노력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식사 후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시민들의 일상을 담아내려 했어요. 강변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옆에 앉은 노부부가 우리에게 과일을 건네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미소와 함께요.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 제 마음속 단단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의 진실은 뉴스 헤드라인이나 소셜미디어의 분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소한 일상의 순간들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리풍도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의 카메라 앵글이 변했어요. 이제 그는 한국의 부정적인 면을 찾아 헤매는 대신 진정한 순간들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다큐멘터리는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출근하는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어딘가 일본의 도쿄에서 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좀 더 생동감이 있다고 할까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 리풍이 물었습니다. 어제의 경험들 이후로 그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의심과 경계심이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호텔 직원의 추천으로 우리는 근처의 전통시장을 가기로 했어요. 광장시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직원은 그곳에서 진짜 한국인의 삶과 먹거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죠. 비가 내리는 거리를 우산 아래 걸으며 저는 이 도시의 리듬을 느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신호등 앞에서 모두 질서 있게 기다렸어요. 일본의 도시들처럼 정돈되어 있으면서도 어딘가 더 활기차고 자유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온갖 소리와 냄새가 우리를 반겼어요. 비가 내리는데도 시장은 활기찼습니다. 다양한 음식 냄새, 상인들의 호객 소리, 흥정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생동감 넘쳤어요. 카메라를 꺼내자 몇몇 상인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할머니는 우리가 무엇을 찍고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영어로 다큐멘터리 촬영 중이라고 설명하자 그녀는 우리에게 작은 떡을 하나씩 건네주었습니다. 서비스,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어였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료로 주는 맛보기 음식이었어요. 떡은 달콤하고 쫄깃했습니다. 리풍과 저는 서로 놀란 표정을 주고받았어요. 이런 작은 친절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열게 했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며 우리는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았어요. 매콤한 떡볶이, 바삭한 녹두전, 달콤한 호떡. 모든 맛이 새롭고 놀라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음식을 파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그들은 손님을 대할 때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느낌이 없었어. 리풍이 말했어요.
물론 일본도 정말 친절하지만 뭔가 의무적인 느낌이 있었거든. 여기는 더 자연스러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친절함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규칙이나 예의범절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우리는 유명하다는 고깃집으로 향했어요. 가게 안은 이미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자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메뉴판을 보는데 모든 것이 한글이라 어려웠습니다. 망설이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한국인 남성이 말을 걸어왔어요. 중국에서 오셨나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는 유창한 중국어로 메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놀라워서 어떻게 중국어를 그렇게 잘하냐고 물었더니 그는 베이징에서 3년간 일했다고 했어요. 삼겹살을 추천해요. 한국의 대표적인 고기죠. 그의 추천대로 주문했고 곧 테이블 위에는 신선한 고기와 다양한 반찬들이 놓였습니다. 직원이 직접 와서 고기를 구워주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고기를 굽는 방법, 쌈을 싸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상추에 고기를 올리고 마늘과 고추장을 넣으세요. 그리고 한 입에 쏙. 그녀의 설명을 따라 쌈을 만들어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입안에서 고기의 풍미, 신선한 채소, 매콤한 양념이 어우러졌습니다. 식사 중에 옆 테이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들은 우리의 다큐멘터리에 관심을 보이며 꼭 한국의 좋은 모습을 담아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학생은 중국에 대한 호기심을 가득 안고 질문을 이어갔어요. 베이징은 어떤가요? 언젠가 꼭 가보고 싶어요. 이런 대화 속에서 저는 뭔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찾던 한국의 진짜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정치나 역사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 그것이 실제 한국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가게 주인이 직접 차를 한 잔씩 내어주셨습니다. 서비스입니다. 중국에서 오신 손님들에게 한국의 전통차를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요. 오후에는 예정대로 방송국을 방문했습니다. 인터뷰이들이 취소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한국 미디어의 모습을 담고 싶었어요. 방송국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한 남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촬영 중이신가요?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그는 방송국 PD였어요. 우리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자 그는 즉석에서 인터뷰를 제안했습니다. 한중 관계에 대한 미디어의 역할. 흥미로운 주제네요. 제 생각을 나눠도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는 솔직하게 미디어가 때로는 갈등을 과장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가교 역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사람들이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미디어가 모든 것을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여행을 통해 깨닫고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리풍은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었더니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진웨이. 한국에 대한 내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어. 일본의 질서와 예의는 훌륭해. 하지만 여기, 한국에는 뭔가 더 깊은 게 있어. 인간미라고 해야 할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히 그거였습니다. 규칙과 예의로 이루어진 친절함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 그것이 우리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오늘 촬영한 영상들을 살펴보니 우리의 다큐멘터리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차별과 냉담함을 보여주려 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따뜻함과 진심을 담게 되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만날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제 저는 두려움 없이 열린 마음으로 한국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이제 몇 시간 후면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이 있었어요. 송민재 국장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송민재는 한국의 큰 방송국에서 일하는 문화 전문가였어요. 전날 우연히 만난 PD의 소개로 그와 인터뷰 약속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망대 카페에 자리를 잡고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송 국장은 생각보다 훨씬 솔직했어요. 한중 관계의 복잡한 역사, 미디어의 역할, 그리고 양국 국민 사이의 오해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인들의 핵심 가치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라 깊은 인간적 연결을 중요시하는 마음이죠. 규칙이나 의무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에요. 사실 우리는 일본의 테이네이라는 정중함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해요. 일본의 친절함이 완벽한 규칙과 예의에서 나온다면 우리의 정은 더 즉흥적이고 감정적이죠.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다큐멘터리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한국의 진심 편견을 넘어서라고요. 이제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선입견을 극복하고 진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1년 후, 저는 두 번째 프로젝트를 위해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한중 공동 제작 다큐멘터리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치 오래된 친구의 집을 방문하는 것 같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송민재와 그의 팀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진심이 만나는 이야기를요. 택시에 오르며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에 불안하고 긴장된 시선이 아닌 친근하고 따뜻한 시선으로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이해는 직접 경험에서 오고 진심은 언제나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